통일부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종합질의 때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남북 협력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반적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 증액 편성은 대북 퍼주기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이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봐봤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예. 이명박 정부 2009년에 1조 1180억 원이고요. 처음에 2009년, 2010년 뭐 쭉 늡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2019년에 1조 900억 정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보니까 세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 문재인 정부 2019년 예산안보다 다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6년도가 4차 핵실험,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016년도 예산이 뭐 제일 많이 편성이 됐어요. 물론 2015년 말에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됐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올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망되는 가운데서 이 남북 협력기금 예산이 너무 과소 축에 반영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 전체적인 경제 상황 또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아직은 또 북한 비핵화가 좀 아직 충분한 그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올해 예산 규모로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1조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냐 이거죠.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예,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마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남북한 경제통합 그 분석 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인용해서 이제 예, 예. 말씀을 한 적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30년간 경제 효과, 남북 경제 협력의 경제 효과 얼마로 추산을 했었죠? 그때 우리 남측의 경우에 약 170조 원 정도, 북한의 경우에 250조 원 정도가 30년간 7대 사업을 통해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개성공단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170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개성공단 외에 다른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력 사업은 이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이 그렇죠.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제일 많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봐주시죠.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국 권역별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예, 여기 지도에 보는 대로 북한이 나름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경제개발 구역을 나누는 그걸 정리된 거로 이해가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또 보여주시고요. 이렇듯 지금 경제특구 5개 지역,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역, 지방급 경제개발구 15개 지역을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우리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나름대로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고 지금 계획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동해권, 서해권으로 나누고 또 남북 비무장지대 네. 중심으로 한 벨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북한의 이런 특구 개발, 경제 개발구하고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신경제 계획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평가는 북측에서도 자기네도 남측에서 제시한 사업과 북측 사업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협이 경제적 효과가 170조 원에 달한다면 이러한 부분 우리가 남북이 함께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경제협력이 더욱더 본격화된다면 그 경제적 예상 추정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뭐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지금 북한하고 앞으로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에 그걸 전부 다 정부 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또 민간 투자라든가 국제자본 유치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경제 소득 효과, 수익 그런 측면을 함께 놓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판단은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재부 차관님께 여기까지. 예. 지금 종합질의에서도 그렇고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비공개 내역을 좀 공개해라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거듭거듭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공개 사업을 공개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종전에도 그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국회 심의 시에도 해당 세부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사업 규모를 중심으로 그 심의. 그럼 사업 규모로 지금 공개 비공개 구분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비공개 규모로 돼 있는 비공개 사업으로 돼 있는 게 내년도 기금 사업비 중에서는 한 내년 기금이 총 1조 977억 원인데요. 그 중에 한 5,39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금 비공개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과거 정부에서도 공개를 했던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대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국가의 어떤 안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그 실제 이건 통일부 장관께 좀 여쭤봐야 될 상황인데, 예. 과거에 우리 남북 회담 시에 우리의 남북 협력 기금 편성 내역을 가지고 남북 간 협상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실제로 제가 과거에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라든가 나가서 보게 되면 북측에서는 우리 남측의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협상력이 상당히 좀 저하되고 저희가 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측면. 특히 지금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공개됐을 때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동의하시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